안녕하십니까. 미래 약탈 정권, 이재명 정권의 그 포퓰리즘 퍼주기가요, 심각합니다. 뭔가 이제 그 정권을 잡았으니까 국민들한테 그 퍼주기는 퍼줘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퍼줘야 되나? 모든 국민께 그냥 한 20만씩 나눠줄까? 아니면 이게 어려운 사람들만 나눠줄까? 이런 게 그 보편 복지, 선별 복지 뭐 이렇게 논쟁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야 섞어 이 말이 그 모든 국민께 조금씩 나눠주고 또 그 어려운 사람은 좀 더 주고 이렇게 두 개를 섞는 거죠. 지금 현재 그 가장 유력한 거는요, 전 국민들한테 이거 15만 원씩을 주는 거예요.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주고, 일단 똑같이 이거는 게 보편 복지죠.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어려운 계층, 실제 그 전 국민한테 똑같이 15 준 다음에 어려운 계층은 이제 그 25만 원씩을 더 주고요. 차상위.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계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5만 원. 그러니까 15만 원씩을 이게 다 주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 가장 어려운 계층은 35만 원 더 주고, 50만 원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차상위 계층은 25만 원 더 주면, 그러면 이제 그 이렇게 차별화해서 4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이게 돈을 나눠주자. 이게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전 국민들한테 그 15만 원씩 주자. 이러면요, 이러면 이게 그 7.7조가 된답니다. 7.7조. 전 국민에게 그 15만 원 주면 7.7조. 근데 또 기초생활 대상자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차상위 계층 주면 뭐 한 20조 들겠죠. 다 합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첫째는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뭐 이게 현금 줄지 뭐 또 지역화표로 나눠줄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은발에 오줌 드는 거 아니냐? 요즘 이게 아무리 어려워도요, 15만 원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요즘 이게 어린애들 세뱃돈 받아도 15만 원 더 받는데, 15만 원 이게 주면 나라 부채는 몇십조가 늘지만, 과연 이게 15만 원 받는 삼성의 이재용 했는데 15만 원 주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몇 평이나 알고, 이게 진짜 이런 정책이 말이 됩니까? 뭐 저도 이게 저 돈이 많은 건 아니, 15만 원 우리한테 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돈 풀면 납득이 안 돼요. 자, 누가 이게 15만 원 받아 도움이 됐냐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 어려워도 이게 한 번 딱 주는 거잖아. 35, 그 다음에 차상위 25. 딱 이게 진짜 4인 가족 고기는 한 번 이게 먹을 수 있을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은발에 오줌 넣으면서 도움이 안 되는데, 국가 전체를 보면 이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되거든요. 실효성 측면에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 퍼주는 게. 지역화표로 퍼주면 이게 더한 거고, 코나아이처럼. 이 문제를 첫째 제기하고요. 두 번째, 바로 이게 재정 건전성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국가 채무가 1000조 넘어선 지는 오래됐죠. 이미 한 1150조, 뭐, 한 1100조가 넘어섰어요. 국가 채무만. 근데요, 또 이게 공기업 채무가 한 500조가 넘더라고요. 뭐, 한전이나 공기업, 그것도 국가 채무죠. 이러면 이게 그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 이게 총 채무가 한 6200조 될 겁니다. 왜? 기업 부채가 한 2000조, 또 이게 가계 부채가 한 2000조, 그 다음에 국가 채무가 한 1500, 1600조, 다 합치면 이게 6200조 나라 채무인데, 근데 이 국가 채무가 이렇게 엄청납니다. 근데 이런 데서 빚 안 내면, 그럼 이게 빚내가 하는 거예요, 빚내서. 나라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통계를 봤더니, 작년에 그 세수 결손이 있잖아요. 심각한, 경기 안 좋으니까 세금이 안 그치잖아. 작년에 2023년에 세수 결조가 30조입니다. 근데 그 전에 2023년에는
56조입니다. 2년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어요. 그러기 올해도 4월 달까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심각하죠. 세수 결손이. 그래서 이 국가 재정이 나라의 국간이 고갈 직전인데 여기 빚을 내가지고 또 이게 뿌린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심각하죠. 이게 그러니까 국가의 부채 규모, 그 다음에 세수 결손, 이게 지금 제일 심각한데 이때 빚을 내서 이게 다시 국민에게 뿌릴 이런 시점이냐, 이런 이제 지적입니다. 두 번째.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그럼 이 돈은 누가 갚아야 되느냐? 바로 이게 우리 자식이, 우리 손자들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15만 원 주면 그때는 없어져 버려. 이런 식으로 뿌린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경제가 뿌릴수록 지금이 제일 어렵대. 또 이게 뿌리고 나면요, 내년 되면 이게 또 지금이 제일 어렵대. 또 이게 내년 되면요, 지금이 제일 어렵대. 언제 우리가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체질을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에 자영업이 식당이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냐고. 왜냐하면 이게 뭔가 이게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가. 전부 이게 은퇴하고 식당하고 뭐 하니까 전 세계 식당은 제일 많아. 그 어렵지 않은 수가 있냐고. 거기다가 이게 요즘은 저녁에 있는 사람, 또 이게 외식도 점심이나 회식하지, 저녁은 모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어렵지. 갈수록 어려워져. 이거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경제 혁신을 통해서 이게 세계적 대기업들을 유치하고 규제를 풀어서 기업을 키워야 되거든요. 외국으로 못 빠져나가고, 이렇게 외국 기업이 들어오도록. 근데 좌파 정권에 이게 되느냐고요. 근본적으로 경제 체제는 이게 못 바꾸고 오히려 이게 기업을 쫓아내잖아. 이재명 민주에 쫓아내잖아요. 계속 규제를 하니. 노란봉투법 하지, 주 52시간 규제하지, 4.5일 근무 규제하지, 민노총 천국이야. 그러니까 건설 노가다도 민노총에 소송 안 되면 노가다도 못해. 노가다도. 이렇게 경제를 망치면서 빚내가 15만 원만 주면 경제가 살아나느냐고요. 진짜 이게 한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한주가 상가가지고 이게 떼돈 번 놈 아닙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규제 불러서 특강됐는데, 정규제는 이게 이재명 편 들어주는 완전히 지금 거의 좌파 쪽으로 투항한 사람 아닙니까? 옛날에 한국경제신문에 주필까지 했지만 지금 이게 이재명이 빨아주는, 이재명이 부역자가 됐는데 거기 특강 들어서 경제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의 좌파 정책이 기업을 죽이는데, 경제를 죽이는데, 여기 빚내가지고 미래 세대 걸 약탈해가지고 돈만 이렇게 뿌리면 경제가 살아나느냐, 이 말입니다. 과감한 이게 규제 완화로 혁신을, 이런 게 분위기를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외국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처럼 이런 게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데 그건 안 하고 그냥 이게 빚내서 뿌리면 결국에 미래 세대 걸 약탈하는 거죠. 이 빚을 누가 갚느냐 말이야. 누가? 바로 이게 우리 아들, 우리 손자들이 갚는데, 우리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이 15만 원 받으면 목에 고기가 넘어가겠습니까? 이게 이재명이가 지 숨기란 돈 준 것도 아니고 빚내가 우리 아들, 손자가 갚아야 될 돈 가지고 지금 15만 원 주고 어르신 뭐 소고기 한번 드십시오 하면 이게 고기가 입으로 넘어가겠느냐 말이야. 목으로. 목구멍으로 고기, 뭐 냉면이 넘어갑니까? 북한이 리성공이가 그랬나? 이런 놈도 있지만 이게 넘어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베네수엘라 길을 간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에 차베스가 있으면 한국에 찌베스가 있다. 찌제명 찌베스가 있다. 제가 했는데 벌써 이러고 있잖아요. 여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야. 국민의힘이 이런 걸 좀 견제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이러면서 이게 예산 추경 편성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우리도 좀 주세요. 좀 이게 나눠 봅시다. 이런데 이렇게 갈 거야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렇게 예산을 다 전액 삭감을 하더니, 꼭 필요한 예산만 핀셋으로 삭감하더니 이제 국민의힘하고 아마 민주당이 좀 나눠 볼 거야. 추경 20조 하면 국민의힘 너도 좀 줄게. 야, 우리 모양 좋게 하자. 우리가 일방 처리하면 이게 모양 안 좋지 않냐.
너것도 좀 떡고물 줄게. 너도 지역구 사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짓을 할 겁니다. 참 이게 국민의힘도 부끄럽습니다. 제대로 견제를 해야지. 지금이 세수 결손에 국가 재정이 심각한데 은발에 오줌 누는 거지. 이거 뿌리면 돈을 막 풀면요. 결국에 집값 부동산 값만 뛰는 거고 물가만 오르는 거지. 도움이 안 돼요.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진짜 이게 아무리 어려운 자영업자 어렵더라도요. 15만 원, 20만 원 받아가 도움되는 자영업자는 없습니다. 저는 이게 식당도 많이 가보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돈 몇십만 원가 도움되는 자영업자들 거의 없어요. 생활보호 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려울수록 어느 허리띠 졸라매고 더 재정 건정 이런 게 필요한데요. 이재명이는 게 완전히 경제는 진짜 쥐뿔도 모르는 무식한 경제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돈만 풀면 되고 특히 지역화폐를 풀면 된다. 그러면 이게 경기도 경제가 제일 좋아서야죠. 성남시 경제가 좋아서야죠. 그러면 이게 그러냐 말이에요. 성남이야 원래 이게 판교가 좀 부자고 분당이 부자긴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정책을 하고 있다. 하여튼 저는 이번에 대규모 몇십조 추경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국민을 막 기본 15만 원에 또 어려운 사람 좀 더 주고 막 이렇게 돈을 푸는 거예요. 절대 저는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예요. 이거야말로 은발에 오줌 누는 실익이 없다, 첫째.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세수 결손이나 국가 채무, 재정 건전성이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됐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기에 누가 갚느냐? 저기 우리 청년 세대, 미래 세대, 자식 세대한테 부담을 지우는 미래 약탈 세력이다.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우리 좌파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시장에 혁신의 기운이 돌도록 과감한 창조적 파괴, 혁신이 되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요. 기업의 자유를 막게 되고, 기업인을 옥죄면 안 돼요. 기업인을 죄인 취급하듯이 상법을 바꾸고 뭘 하고 목을 비틀어서 주가 올린다고 단기간에 좀 오를지 몰라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재명 민주당의 좌파 경제정책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강력 비판하고 국민의힘 정찰이 된다. 거기에 떡고물이나 얻어먹으면서 동의해주면 그것도 역사에 죄를 짓고 우리 청년 세대에 죄를 짓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